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 인증되고 1월 20일 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되게 됩니다. 원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었을 때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전에 영상으로도 몇 번 IRA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과거부터 해왔었던 발언들과 1기 정권 때 했었던 정책적 선택들,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유추를 하는 것인데,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트럼프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바이든보다는 덜 우호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막 폐기하고 이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에서도 테마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의 변칙성을 좀 불확실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게 되었을 때 전기차 시장은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키워드를 보는데요. 거래적 관점 외교를 첫 번째로 봅니다. 실리를 따지는 거죠.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도 실리를 따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현지에 공장을 만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밸류체인에서 중국산 물건들을 배제시키는 것들이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도 측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가보자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잘해보자라는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거래적 관점으로 너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을 게 뭐야, 이걸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해봤을 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미국한테 이득이 되고 트럼프 마음에 들면 그 대가에 맞는 혜택들을 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1기 정권 때도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표현하자면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혹은 미국에게 이 국가는 도움이 안 된다, 이 기업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미국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혜택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추구하는 그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자 노력해서 루트를 만들어내고 따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정권 또한 트럼프 정권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게 계획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5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우리나라 정부와 그 관련되어 있는 관료들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 권한 증가인데, 트럼프는 본인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연방 관료들의 규제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규제 완화도 연결이 되는 게요. 규제 완화가 가장 트럼프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는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 배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완화를 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그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미국 내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미 많은 세일가스와 기름을 뽑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뽑아서 공급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와 동시에 가는 게 바이든 정부가 해왔었던 친환경 정책들이 본인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들을 완화시키게 되면 각 OEM,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됐던 그런 전기차의 생산량 자체를 의무감 때문에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멈추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좀 무리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속도감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또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인 거고요. 이러한 친환경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 또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반대로 봤을 때 허들이 거슬리던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FSD 프로그램이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증이 됐습니다. 충분히 도로 위에 돌아다녀도 될 만한 수준이긴 한데, 아직 규제적 문제 때문에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시행착오로 겹치지 못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줘서 오히려 트럼프와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의 속도감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허들이 거슬리던 기업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고 허들이 보호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정책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정권 그 전까지도 통화정책에 좀 의존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얼마나 푸고 연준은 긴축으로 갈지 양적 완화로 갈지 돈의 유동성에 그런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또 반영하는 게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특정 인물, 특히나 트럼프가 될 수 있겠죠. 트럼프의 발언에 크게 반응한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어떠한 숫자보다는 사람의 말과 텍스트에 더 많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의 5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처는 AP통신에서 가져왔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2기 정권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제안들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기서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건 1월 20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은 과거에 그가 했었던 발언들이나 1기 정권 때 이어져 왔었던 그런 성향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축소되거나 완화되어서 정책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제공드린 내용들 또한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정무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가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양상 예측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가장 대표로 되는 게 이민이죠. 장벽을 쌓자라는 느낌으로 1기 때 갔었는데요. 지금 이번 2기 정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선 토론회 때도 그렇고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게 역사적 가장 큰 대량 추방 프로그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를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 이민자들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불법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멕시코인일 필요는 없는 건데 가장 걔네가 많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불특정 다 국가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민자를 아예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환영하겠으나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온 거지만 여론조차가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세금이었는데 2017년도에 세금 개편을 연장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고 현재 21%인 기업 소득세율을 15%까지 낮추자라는 거 포함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법인세율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상 21%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낮추자는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걸 오히려 올리자는 쪽이었는데 사실 이 또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빨리 보급해야 되는 FSD의 규제 완화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법인세율도 낮춰준다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트럼프 쪽에 붙은 게 유난히 다른 빅테크 기업 수장들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넣고 100% 트럼프에 몰표를 했던 게 이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 트럼프 관련돼서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우려로 하는 게 이 관세 부분입니다. 근데 보편적 관세라는 거는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관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세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때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게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덜 나오고 덜 중요하다 여겨지는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나름 중요하다 보는 게 중국 구매자가 미국에서 모든 필수 인프라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중국을 그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움직임과 그런 목적은 똑같긴 한데요.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춘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트럼프가 IRA 관련돼서 나는 이거는 축소할 거다, 폐지할 거다,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트럼프와 부통령인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이 IRA 정책을 녹색 신사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워딩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것은 사실 저는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상한이 정해지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RA 자체가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었고 기한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시험대에 올린다라는 거는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국가의 해당 기업은 어떠한 호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0억 달러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체크하고 있을 거고 이미 정권을 잡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측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키워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적 관점의 무역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과의 그런 공급망들을 잘라라 라는 거였다면 트럼프는 미국이 IRA 혜택을 주었을 때 너네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돌려줄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한테 얻어지게 되는 어떤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은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그런 방향성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도 좀 힘들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특정 기업들은 이걸 준수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수익을 미국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기업들, 미국 입장에서 크게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보조금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고 요즘에 국내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주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트럼프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이 인센티브에서 효과를 받고 있고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 1기 정권 때는 그냥 삭제를 해도 될 수 있었던 수준의 IRA였는데 지금은 이미 시장이 확보가 되었고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거를 건들 수가 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돼서 번역되고 전달되는 그 언론의 메시지는 IRA 폐지 가능성이 있다, 축소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뉘앙스보다는 범위를 좁히는 새로운 제한, 만료일 및 상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이라는 건데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특정 수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미만은 동일하게 미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집단들에게 대해서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범위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정되고 있는 IRA 보조금의 규모나 범위를 감안해 봤을 때 이걸 크게 삭감하려면 훨씬 더 큰 다수당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게 대통령이 된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겼다라고까지 나왔는데 정확하게 각 당별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했는지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4개의 의석수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 민주당은 여기서 4개가 뺏겼습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라고 해서 더 큰 다수당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초당적으로 IRA 보조금 권한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 범위를 줄여야 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국내 2차 전지 시장과 전기차 시장에게는 덜 우호적인 건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각자의 정책의 어떤 색깔들은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하나만큼 바뀌지 않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 그리고 말에도 여전히 나왔었던 FEOC 우려 집단의 중국과 이란 등등의 국가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진행했고 그렇게 되면 예상 지급액이 줄어들고 미국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려는 공화당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좀 밀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몇 방울 섞여도 봐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너네 중국과 관련돼 있네. 보조금 안 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국화를 조기에 진행하지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조로 봤을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IRA 혜택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더 엄격한 기준을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더 큰 챌린지라고 보여져요. IRA를 유지를 해도 이걸 지급하는 그 기준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 광물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짜잘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 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트럼프가 너네 이거 중국과 엮여 있네, 중국 자본 들어가 있네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규모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예상 지급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프레임을 폐지되냐 아니면 그냥 감축을 하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가냐인 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는 분명 딴지를 걸 겁니다. 의회의 반대를 많이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IRA를 지급할 때 보다 더 명확하게 탈중국화를 한 기업인지 이걸 확인하고 약간이라도 섞여 있으면 보조금 주지 마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랑 관련이 좀 큰 게 우리나라 입장은 흑연입니다. 중국산 흑연에 의존도가 있어서 당장 우리는 탈중국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2026년도까지 미뤘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갑작스럽게 2025년도부터 이거 쓰지 마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밸류체인을 갑자기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연방 관료와 규제 역할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메인 코어적인 생각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것도 규제 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익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바로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견제하는 집단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방 관리와 규제 역할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 없다 여겨지는 이 정도는 공무원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그냥 직원으로 분리해서 그들을 해고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칠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이 또한 의회의 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러한 야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대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직원으로 분류하여서 해고하기 쉽게 만든다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자 하더라도 잘릴까봐 쉽사리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또 트럼프가 반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연방 지출을 통제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주장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국채 상한선에 도달했다라는 뉴스가 작년과 올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도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빌려다 쓴 탓에 트럼프는 너네가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하한선은 왜 없냐. 돈을 여기까지 이상은 쓰지 말자고는 정하는데 왜 요 정도는 최소한 써야 되는 범위인가를 왜 정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량권이 있고 본인이 개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와 같은 편이더라도 의회와의 법정 싸움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월 얼굴을 자주 보셨을 텐데 저도 파월 얼굴을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준의 권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 원래 이 연준은 좀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구조를 해놓은 상태고 각자의 길과 미션이 있는 건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연준의 선택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FOMC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의사록 공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파월이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당신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니까 그냥 바로 nope 이러고 트럼프가 이렇게 개입한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갈등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기존의 통화 정책에 집중을 해서 숫자에 많이들 집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재정 정책, 트럼프의 말에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인물을 더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의 차기 재무장관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최고 경영자이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입니다. 예전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베팅으로 돈을 크게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거의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웬만한 그런 조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은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 배분 왜곡으로 인해 미국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 베센트의 주장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이건 정부의 과한 개입이 없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규제 및 관독 환경을 너무 이렇게 개입하면서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는 위주인 건데 반대로는 바이든이 너무 많은 개입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미국의 이자 지출 비용도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뭐 채무가 엄청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돈이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 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IRA 정책에 대해서 크게 건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채무 부담 잡치가 매우 크고 앞으로도 지출할 돈도 많고 국제 정세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드리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던 것도 미국이었던 거고 중국에 비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한 것도 본인들의 과실이거든요. 근데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떠한 국가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졌을 때 자신을 탓하는 것보다 외부로 탓을 돌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그러한 프레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 어떤 국가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점점 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빈곤해지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돌린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감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게 이분이에요. 베센트가 이러한 감성을 가장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이분을 재무장관으로 지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IRA 보조금을 일단 다 써버리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지적하고 있는 건 돈을 왜 쓰냐인 건데 IRA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조금 지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집행을 해버리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뭐 주장을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언정 이미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넘겨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선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IRA 보조금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트럼프도 뭐 완강하게 폐지하자는 것보다는 그냥 한도를 좀 정해놓고 하자. 단계별로 이걸 폐지하든지 지급하든지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의 5년 동안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취임돼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가 원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러한 규제 완화들은 본인이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마치 트럼프가 모든 권한을 확보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환경 규제와 같은 것들을 해제시킴으로써 OEM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산을 목표로 잡고 있었던 전기차가 마치 이미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그런 의무감이 해제된 것처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미장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국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관련주도 올라가는 걸 매매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반영을 그렇게 할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집행이 본격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정책 테마라고 해서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성과 그동안 언급해왔었던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쪽이 유망하다. 전기차 섹터보다는 FSD 관련된 것들 혹은 테슬라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나 원자력 쪽 올라갔었고 우주항공 쪽 올라갔었고 바이오 종목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의 상황에서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면 반대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이었는데 그걸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영을 했다면
낙폭 과대로 인식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튼 미우나 고우나 이제 트럼프 시대에 5년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과거 WWE에 나와서 트럼프가 막 쇼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기 정권이 끝나고 나서 2기 정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최근 여러 테마가 올라가고 있고 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고 막 여러 트럼프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잘 멘탈을 잡으시고 냉정한 판단으로 좋은 투자 성과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트럼프의 정책적 색깔들이 윤곽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된다면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